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다는 것.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현주라는 42세 여성의 실화입니다. 평범한 회사원 남편 김동철과 19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온 그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부부의 일상 속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평범한 아침. 서현주는 남편 김동철이 급하게 출근길에 나서며 놓고 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그냥 회사로 가져다 줬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계속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음이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여보, 휴대폰 놓고 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현주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고마웠어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소영.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신입 여직원이었습니다. 27세로 동철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현주는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련 메시지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현주는 조심스럽게 대화창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내가 항상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1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동철은 평소 현주에게 피곤하다, 조용히 해, 알아서 해라는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현주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대화 기록은 몇 주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점점 더 사적이고 친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 받으셨어요? 아내가 준 건 의무적인 거고. 진심이 담긴 건 내 거겠지? 히읗히읗. 그럼요. 오빠만을 위해 직접 만들었어요. 오늘 야근 없지? 같이 저녁 먹을까? 좋아요. 오빠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빠, 저 요즘 잠이 안 와요. 계속 생각이 나서. 나도 그래. 자꾸 내 생각만 하게 돼. 현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아는 그 무뚝뚝한 남편이 보낸 메시지일까요? 그날 밤 동철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휴대폰 놓고 가서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아, 고마워. 별거 안 왔지? 잘 모르겠어요. 울리긴 하던데. 동철은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주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TV를 보며 휴대폰을 확인하던 사람이었는데 며칠 뒤 현주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아침 8시에 나가던 동철이 요즘에는 7시에 나간다는 것, 퇴근 시간도 불규칙해졌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간다는 것. 여보, 요즘 일찍 나가시네요? 응, 교통이 좀 막혀서. 그럼 일찍 퇴근하시겠네요? 아니, 일이 많아져서 늦을 것 같아. 현주는 이상했습니다. 일찍 나가는데 늦게 퇴근한다. 게다가 동철의 회사는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였는데 교통이 막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주는 동철의 친구 박준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동철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준호 씨, 우리 동철이 요즘 많이 바빠요? 바쁘다고? 글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런데 요즘 신입 여직원이랑 자주 다니는 건 봤어. 같이 출근도 하고. 현주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같이 출근을? 응. 그 여자 집이 동철이네 방향이래. 차로 데려다 주는 모양이야. 친절하긴 하지, 동철이가. 그 순간 현주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찍 나가는 이유, 늦게 오는 이유,
바뀐 행동 패턴들. 현주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내 사랑 오늘도 예뻤어. 오빠도요. 우리 애인 최고예요. 우리 애인이라는 단어가 현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오빠, 주말에 시간 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 사전 점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다 봐줄게. 우리 소영이 혼자 어떻게 해? 현주는 그날이 언제였는지 기억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철이 회사 일로 나가야 한다며 집을 나선 날이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리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소영이 동철에게 보낸 셀카들. 카페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까지. 그리고 동철이 보낸 사진도 있었습니다. 현주가 전혀 알지 못하는 동철의 모습들. 환하게 웃고 있는, 행복해 보이는 전혀 다른 사람 같은 모습들. 오빠 웃는 모습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이렇게 웃어요? 집에서는 웃을 일이 없어. 너 때문에 웃는 거야. 현주는 휴대폰 화면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고여서였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현주는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19년 동안 그녀가 무엇을 했을까요? 집안일, 육아, 남편 뒷바라지. 그리고 이제는 경쟁 상대가 27세 젊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일부러 늦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동철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늦잠 잤네? 나 먼저 갈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주는 커튼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철이 차에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수석에는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현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를 데리러 갔다 온 것입니다.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서. 그날 하루 종일 현주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트리기도 하고 빨래를 하다가 세제를 너무 많이 넣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 박영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주야, 동철이 요즘 어때? 일이 많이 바쁜가? 네, 어머니. 요즘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와요. 그래? 우리 동철이 참 성실하다. 젊을 때부터 일 열심히 하더니. 현주는 성실하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성실하긴요. 다른 여자 데리러 다니는 게 성실한 건가요? 저녁에 동철이 돌아왔을 때 현주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 신입사원 들어왔다면서요? 동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응. 왜? 준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차로 데려다 주신다면서요? 아, 그냥. 길이 같아서. 동료니까. 그럼 저녁에도 같이 오시나요? 아니, 그 친구는 야근 안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주는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이소영도 야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는 동철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정말로 둘이 함께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회사 정문에서 동철과 이소영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둘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주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영아, 오늘 고생 많았어. 오빠가 있어서 힘든 줄 몰랐어요. 우리 소영이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현주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달콤한 말들을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 이소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현주는 동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동철은 현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현주야? 여기 왜? 궁금해서요. 누구랑 저녁 먹는지. 동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소영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누구세요? 현주는 이소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예뻤습니다.
젊고 밝고 생기발랄했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그랬을 텐데. 안녕하세요. 동철 씨 아내 서현주입니다. 이소영의 얼굴도 새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벌어진 대화는 현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주야, 오해야. 그냥 동료일 뿐이야. 19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나한테 한 번도 예쁘다는 말 안 하신 분이 동료에게 그런 말을 하시나요? 그건. 현주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다 봤어요. 내 사랑, 우리 애인이라고 부르는 동료가 어디 있어요? 동철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9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게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정말 그냥 동료였어. 그런데 이소영이가 나를 너무 잘 이해해줘.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럼 나는 뭐였어요? 19년 동안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너는 가족이었어 하지만 소영은 달라 나를 남자로 봐줘. 현주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요? 나는 당신의 가정부였구나. 다음 날 현주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동철이가 바람 피웠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회사 후배 여직원과 불륜 관계예요. 몇 달째 속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도 다 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주야, 직장 동료랑 문자 좀 나눈 게 바람이야? 요즘 남자들 다 그런 거야. 어머니, 이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내 사랑, 우리 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동료 관계예요? 그래도 실제로 뭔가 한 건 아니잖아. 현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했든 안 했든 이미 마음으로는 바람 피운 거예요. 시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지금 19년 동안 살림 잘해준 우리 동철이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남자가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젊은 후배랑 대화 좀 나누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버님,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이고 말고. 너도 남편한테 잘해주지 못했으니까 남편이 바깥에서 위안을 찾는 거 아니야? 현주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주야, 너 의부증 있는 거 아니야? 카톡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동철이가 불쌍해. 카톡을 바로바로 지웠어야지 의부증 있는 애한테 꼬투리 잡혀서. 저한테 꼬투리를 잡혔다고요? 그래. 그리고 이런 일로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 체면이 말이 아니야. 현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에서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현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철이 돌아왔을 때 현주는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부모님한테 전화했다며? 네.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 오빠를 감쌌어요. 저보고 의부증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주야, 솔직히 말할게. 현주는 녹음기를 다시 켰습니다. 이소영이를 좋아해. 아니, 사랑해.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소영이는 나한테 관심을 보여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줘. 나는 안 그랬나요? 너는. 미안하지만 너는 항상 피곤해했어. 집안일, 아이들, 회사일.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어. 현주는 웃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뭐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놀고 있었나요? 아니야. 너도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이소영이는 달라.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해. 그럼 저는 행복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모르겠어. 너의 행복보다는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았어. 현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년 동안 그녀가 의무감으로 살았다고요? 동철 씨, 19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알아. 고마워했어. 고마워했다고요? 고마워했으면 바람을 피워요. 동철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습니다.
현주야, 이혼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이소영이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못 속이겠어. 현주는 동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그 후 며칠 동안 현주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 그 안에서 그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시댁을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이제 27살 여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현실. 친구 최미영이 찾아왔습니다. 현주야, 괜찮아? 미영아, 나 이상한가? 뭐가? 19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나는 뭘 했을까? 정말 의무감으로만 살았을까? 미영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내가 다 봤어. 동철이가 야근할 때 혼자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집안일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했잖아. 그럼 내가 잘못했나? 아니야, 현주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동철이가 잘못한 거야.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데 혼자서만 힘들다고 바람을 피우는 게 말이 돼?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바보 같아. 19년 동안 나만 혼자 결혼 생활한 것 같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주는 변호사 이정민을 만났습니다. 서현주님, 이번 사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불륜이 명확히 증명되고 녹음 파일과 메시지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19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앞으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날 밤 현주는 두 아이 민서와 준혁을 불러앉혔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기로 했어.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었어. 뭐?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휴대폰에서 여자 사진도 봤어. 엄마가 알까봐 말 못했어. 현주는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엄마,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엄마가 계속 속으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민서의 말에 현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동철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야,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요. 이소영이와는 끝났어. 완전히 정리했어. 현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리했다고요? 언제요? 지난주에. 이소영이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 19년을 함께 산 너를 버리고 겨우 몇 달 앓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한다는 게. 그래서요? 현주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철 씨, 저는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19년 동안 쌓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19년 동안 충분히 드렸어요. 당신은 그 기회를 27살 여자에게 썼잖아요. 동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현주를 찾아왔습니다. 현주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현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망신을 시킨 건 저가 아니라 동철 씨예요. 남자가 실수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9년 동안 저도 실수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주야, 내가 너무 차가워서 동철이가 밖에서 따뜻함을 찾은 거야. 현주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19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명절 때 혼자 차례상 차리고 아이들 숙제 도와주고.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그럼 남편의 도리는 뭔가요? 바람 피우는 게 남편의 도리예요? 시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른한테 대든다. 저는 이제 남의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두 아이의 엄마일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들과의 면회도 동철 씨를 통해서 하시고요. 시댁 식구들은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현주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6개월 현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현주 언니, 커피 정말 맛있어요. 20대 알바생 김소연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언니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거든. 정말요? 대박이에요. 현주는 웃었습니다. 결혼 전에 따놓았던 자격증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좋았어. 손님들이 엄마 커피 맛있다고 하더라. 우와, 엄마 대단해. 준혁의 말에 현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 19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한편 동철은 예상했던 것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영과의 관계는 현주와의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급속도로 식어갔습니다. 오빠, 저 생각해봤는데 우리 너무 급하게 만난 것 같아요. 뭐? 오빠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들도 있고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동철은 당황했습니다.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너 때문에 이혼한 건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빠가 이혼한 건 오빠 선택이에요. 결국 이소영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회사의 젊은 신입사원과 말이죠. 동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현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19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 1년 후 현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동철을 마주쳤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현주야.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동철 씨는요? 나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사과는 의미 없어요. 우리 각자 우리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현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처음엔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나 보다. 19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다. 내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이제 나는 서현주다. 커피를 잘 내리는 서현주,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엄마 서현주. 동철이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이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덕분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기쁨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서현주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